이 종목은 대체 왜 그랬을까? 오늘 시장에서 화제가 된 종목들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셀리버리 먼저 볼까요? 실시간 검색어에 이 종목이 떠있길래 무슨 일인가 하고 해서 또 클릭을 해봤죠. JP모건 헬스케어 관련한 이야기였습니다. 바로 이런 소식을 기다렸던 겁니다. 업체가 이 행사장에 가서 기술 수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투자를 받는다든지 이런 이슈요. 셀리버리가 가장 처음으로 그 소식을 전하네요.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계약을 조율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급등입니다. 27%까지 상승폭을 키워놓은 모습 86,600원대까지 뛰어오른 셀리버리 먼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주들 1월 주식시장의 주인공은 단연 반도체입니다. SK하이닉스는 오늘 좀 쉬어가지만요. 삼성전자의 독주는 오늘도 이어집니다. 61,400원대까지 올라있는 모습이고 이렇게 대장들이 딱 버티고 있으니 반도체 장비주들도 좋을 수밖에요. 워닝 머티리얼즈가 오늘 5% 가까이 오르네요. 솔브레인 정말 강합니다. 솔브레인 4.8% 강세, 테크윈과 유니셈들도 강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도 반도체주들만큼은 좀 긍정적인 듯 보여요. 이어서 오스템 임플란트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오늘 외국계 순매수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려두고 있더라고요. 많이 빠졌죠, 주가. 증권사에서도 이런 리포트들을 내놓습니다. 여지껏 오스템이 이렇게 싼 적이 있었던가? 지금은 적극 매수해야 할 가격대. 이런 제목으로 공격적인 리포트를 내놓습니다. 그만큼 많이 빠졌으니 추가적인 급락에 대한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는 건데요. 오늘 4% 넘는 상승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는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대응 전략 좀 챙겨봅니다. 삼성출판사도 볼게요. 장중한 때는 10% 이상 올랐는데 지금은 상승폭을 좀 많이 줄이긴 했어요. 그런데 정부가 K-유니콘 프로젝트를 시행하겠다라는 내용 전해지면서 좀 화제가 되었습니다. 유니콘은 기업 가치가 1조 원이 되는 그런 스타트업을 의미하는데요. 스마트 스터디가 그 정부가 꼽은 예비 유니콘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왜? 아기상어와 핑크퐁 콘텐츠로 유명한 회사예요. 그런데 그 스마트 스터디를 삼성출판사가 2대 주주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25,000원대 구간 앞으로도 올라갈 거리인 뉴스인지 추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KC 코롱 PR 볼까요? 올 한 해 실적이 대단히 잘 나올 것이라고 하는데 올 한 해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한 80%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5G 시대가 열리고 폴더블 폰 시대가 열리면서 그로 인한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건데 이 종목도 사실 크게 오른 게 없거든요. 최근 들어서요. 오늘은 4%대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역시 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것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챙길게요. 더존비전 보겠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올라온 종목이에요. 신고가 기록하고 있는 이 종목 오늘도 3% 넘게 올라섭니다. 얼마 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던 데이터 3법 이로 인한 호재도 받아들여 가고요. 그리고 전사적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죠. ERP 프로그램에 대한 매출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더존비전 87,400원 더 갈 수 있을지 이 역시도 챙겨보고요. 삼성 SDI 볼게요. 지금은 어떨까요? 장 초반에는 강한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이 종목도 상승 탄력을 좀 줄였네요. 그래도 최근 들어서 2차 전지 관련주들, 배터리 업체도 좋은 얘기 많습니다. 테슬라가 잘 나가는 가운데 이제 달라져도 전기차는 진짜 달라진다. 이런 시각이잖아요. 한번 전략 이 역시도 챙겨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요. AR 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삼성 SDI 먼저 좀 챙겨볼게요. 한동안은 악재 투성이었던 배터리 업체들인데 요즘은 테슬라가 잘 나가니까 나도 가자 너도 가자 하는 분위기가 된 것 같아요. 네네. 어떤 시각으로 볼까요? 네,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최근에 확실히 좀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게 단기적인 흐름은 아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 SDI의 이제 가장 큰 악재라고 한다면 그 ESS 배터리 폭발 얘기인데요. 2017년 8월 이후에 ESS 화재가 그 이후에 이제 20건 이상 발생하면서 이게 이제 배터리 제조사의 문제가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조사위 결과 삼성 SDI의 배터리 견함이 아닌 것으로 일단은 좀 판단을 내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 SDI 입장에서는 상당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고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 탄소 배출량을 2050년까지 제로로 낮추겠다라는 정책을 채택을 했습니다. 특히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그 유럽 시장의 배터리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른 수혜를 그대로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정부의 친환경 정책도 계속해서 이어지죠. 그래서 수소차라든지 뭐 전기차에 대한 지원 앞으로도 확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니까 이건 역시도 긍정적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미국의 전기차 업체죠. 테슬라 주가가 진짜 빠르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제 미국 종목이랑 한국 종목이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따라서 맞추려는 그런 수요도 있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테슬라의 주가가 뭐 크게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국내 배터리 업체들도 추가적인 상승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실적 전망도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 한 9천억 정도, 네, 전년 동기 대비해서 90% 이상, 뭐 좋아지는 건 확실해요. 몇십 프로 좋아지냐 이 차인데 한 90%, 100%까지는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뭐 지금의 주가 상승은 실적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왜 대형 배터리 3사 하면 삼성 SDI, 뭐 LG와 SK이노베이션 이렇게 묶어서 우리 많이 보곤 했잖아요. 그래도 뭐 굳이 배터리 3사 가운데 하나를 꼽는다면 SDI 쪽으로 눈을 돌려도 되는지 그 부분도 궁금해요. 어떻게 선택과 집중을 할까요? 네, 탑픽은 사실 LG화학을 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네. 기술적으로 네. 조금 더 떨어졌기 때문에 가격 매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LG화학은 이름에도 들어가 있지만 화학 사업을 같이 영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요즘에 화학 업체도 분위기가 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쪽이 이제 화학 수요는 제일 높은데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그 경기 지표 개선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화학주도 좀 좋아지는 모멘텀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전기차 배터리 모멘텀에 기술적인 부담도 삼성 SDI보다는 덜하고 그리고 화학 제품 부분의 판매 증가 기대감까지 같이 가져가고 있으니까 네. 뭐 배터리 업체 중에서는 가장 탑픽으로 LG화학을 좀 말씀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진짜 1년 전만 해도 LG화학의 경우는 배터리도 안 좋고 화학업도 안 좋아서 이건 좀 어렵다라는 시각을 좀 많이 들었는데요. 이제는 양쪽에서 좀 수혜를 가져갈 수 있는 LG화학이 되는군요. 한번 눈여겨보고 삼성 SDI도 좋아요. 투자 의견 찍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SKC 코롱 PI를 볼게요. 오늘 반등 조금 강하게 나오곤 있긴 한데 생각해보면 폴더블 폰 곧 나올 거다라고 할 때 SKC 코롱 PI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거야라고 하면서 주가 잘 나갔었던 적이 기억이 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정작 주가가 크게 못 오른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네, 이유는 있죠. 일단은 삼성전자가 갤럭시 시리즈를 이제 출시를 할 때 이번 폴드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투명 PI 필름을 적극적으로 쓰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강화 유리를 좀 채용을 하고 있고 다음 달에 공개될 새로운 폴더블 스마트폰에서도 강화 유리를 채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소외되는 감이 없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 투명 PI 필름을 적극적으로 쓰지 않는 것은 뭐 단가 문제도 있고 기술적인 부분도 아직은 완전한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라는 판단이지 이게 절대 나빠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시간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 투명 PI 필름을 폴더블 스마트폰 업체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채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권에 두고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이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갤럭시 언팩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갤럭시 S20 그리고 두 번째 폴더블 스마트폰이 공개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갤럭시 S20 울트라 같은 경우 1억 화소 이상의 카메라가 장착되고 폴더블 스마트폰은 이제 책처럼 이제 양옆이 아니라 위아래로 네, 접는 그래서 뭐 조개 껍데기처럼 네 그렇죠. 크렘쉘이라고 크렘쉘이라고 네, 이제 뭐 표현을 하는데 100만 원대로 이제 이전 폴더블보다는 가격을 낮췄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폴더블은 이제 고급화에 프리미엄화에 좀 초점을 맞췄다면 두 번째는 보급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어서 올해가 폴더블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원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투명 PI 필름 업체도 꾸준하게 시장에서 좀 언급될 수 있다. 그러면서 투심이 개선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북미 고객사의 중저가 신모델 출시 그리고 중화권 스마트폰 업체들의 5G 모델 확대에 힘입어서 글로벌 스마트폰 수요가 좀 반등하면서 PI 필름 매출도 개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 이제 삼성 SDI와 마찬가지로 실적 기대감이 있습니다. 올해 순이익 한 460억 정도 증권사에서 컨센서스 제시하고 있고요. 이 컨센서스대로라면 사상 최대 영업이익 달성이 기대되기 때문에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참 못 갔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시키면서 주가가 지금부터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투자 의견 이 종목도 좋아요 찍어도 괜찮을까요? 네네, 투자 의견 좋아요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SKC 코오롱 PI 앞으로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자, 다음 종목은 삼성출판사 보도록 할게요. 뭐 아기상어 관련한 뉴스만 나왔다 하면 부각되면서 주가가 큰 변동성을 보이는데요. 그런데 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건 상승세가 그렇게 꾸준히 유지가 되지는 못한다는 점이에요. 오늘도 크게 좀 올랐다가 금세 이제 뭐 사그라드는 모습이긴 한데 오늘 접해지 이 정부 관련한 이 뉴스가 앞으로 삼성출판사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좀 도움은 될까요? 그래서 오늘 주가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윗꼬리를 굉장히 길게 달았어요. 네. 이게 이제 급등을 차익 실현 기회로 삼은 투자자들이 많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번 K 유니콘 프로젝트 물론 앞으로 지켜보기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에 따른 수혜를 실제로 그 스마트 스터디죠. 스마트 스터디가 얼마나 받아나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조금 지켜볼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이 K 유니콘 관련된 이슈로 이 종목을 매수한다? 이거는 구체적인 내용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좀 무리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삼성출판사의 가치는 아시겠지만 스마트 스터디의 그 아기상어가 가지는 콘텐츠의 가치입니다. 이 아기상어가 미국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많고요. 글로벌적으로도 인기가 많고요. 이 인기를 단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유튜브 조회수인데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 아기상어 콘텐츠의 그 유튜브 조회수가 95억 회. 였다라고 우와, 합니다. 네. 이게 어느 정도인지 비교를 해보면 네네. 그 BTS의 유튜브 조회수가 41억 회 정도였대요. 그러니까 BTS 2배 정도. 와, 네. 비교가 안 되는데요, 그렇죠. BTS와는? 그렇죠. 그래서 두 배 네. 정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기가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가에는 이런 프리미엄이 반영은 많이 됐다고 또 봐야겠죠. 그래서 주가가 작년 저점 대비 2.5배 정도 상승을 했고 지금 사측에서도 이게 삼성출판사가 그 아기상어 인기 대비해서는 그래도 좀 실적이 좀 안 나오고 있다. 아쉽다. 이런 말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유튜브 조회수나 이런 것만으로는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결국은 여기서 더 가려면 여기서 관련된 상품들 혹은 뭐 캐릭터, 뭐 교육 사업, 영화 사업, 애니메이션 사업 이런 쪽으로 아기상어의 콘텐츠 가치를 확장시켜야 되는데 지금 그런 준비는 하고 있죠. 하지만 아직까지 확장이 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2차 콘텐츠 사업 부분의 성과가 나와야 고점을 뚫고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앞으로의 2차 콘텐츠 확산에 대한 의문이 조금 있는 시기가 아닐까라고 판단됩니다. 공격적인 뭐 매수 관점으로 보자라는 관점은 절대 아니신 것 같고요. 삼성출판사 그래도 뭐 기대를 걸어볼 뉴스는 있기 때문에 뭐 나빠요까지는 아닌 거죠? 네, 그래서 나빠요까지는 아니고 한 글쎄요 의견 정도인 것 같아요. 뭐 접근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현재로선 단기 트레이딩 정도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출판사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오스템 임플란트는 어떨까요? 막 여기저기서 이제는 사도 되는 구간이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매번 어닝 시즌만 되면 오스템 임플란트는 늘 막 그 재무 이슈 때문에 뭐 쇼크를 기록하거나 아니면 네네. 그에 대한 불안감이 있거나 약간 이랬던 것 같아요. 네네. 또 이런 것도 염두를 해둬야 되는 건지도 궁금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4분기도 실적이 별로 좋지 않을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요? 말씀해 주신 대로 재무 구조도 상당히 불안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올라가는 것은 이제 낙폭과대. 그 이유가 가장 커요. 뭐 시장이 상승하다 보니까 많이 빠진 종목은 특별한 이슈가 없어도 올라올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작년 2분기 어닝 쇼크로 급락한 이후에 아직까지 주가가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개선이 눈으로 확인되지는 않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세무조사를 받고 지난해 9월 추징금 400억 정도를 부과받았어요. 그래서 절대 적지 않은 금액이고 이것이 4분기 실적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4분기 실적 쇼크에 대한 우려감도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증권가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반영해도 충분히 싸다 뭐 이런 의견들을 제시하고는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임플란트 자체가 성장성이 없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임플란트 받으시는 분들 늘어나고 있고 재작년부터 65세 이상의 임플란트 시술에 보조금이 많이 이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부담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시술은 이제 뭐 일반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전만큼 엄청 고생스럽지도 않아요. 뭐 시술 방식도 많이 좀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장기적으로 성장 동력이 있는 것은 맞는데 당장의 재무 부담을 조금 더 우려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부채 비율이 800%가 넘는데 이게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항공주급이거든요. 정말 부채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으면은 올라가기가 어렵고
차입금도 2천억인데 이러면 이자 비용만 엄청나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은 있기 때문에 단순히 많이 빠졌고 뭐 임플란트 업체의 성장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만 가지고 이 종목을 매수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그래요? 오스템 임플란트만의 특징인가요? 아니면 뭐 디오를 비롯한 다른 임플란트 관련주들도 비슷한 사정인 건가요? 일단 재무 구조만 놓고 보면 오스템 임플란트가 가장 안 좋은 것은 맞아요. 그런데 지금 사실 이 임플란트가 고성장하는 분야라는 것은 국내뿐만이 아니라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네. 그렇고 마찬가지는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역시 경쟁이 치열해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임플란트 업체가 사실 실적이 엄청 잘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살아남을 업체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약간 과도기적인 관점이니까 좀 시간이 지나야지 이제 시장에 안착하고 좀 수익을 보는 업체가 구체적으로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판단돼서 지금은 이제 디오든 뭐 오스템 임플란트든 아니면 뭐 다른 이제 임플란트 관련주도 전체적으로는 조금 지켜볼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투자 의견 글쎄요 정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 종목만 더 갈까요? 더존비존 보겠습니다. 주가가 저는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 몰랐어요.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통과됐었던 데이터 3법에 대한 수혜도 가져갈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더 갈 수 있을 만한 상황인 건지 좀 체크해 주세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항상 드렸는데 신고가 종목은 어떠한 경우에도 팔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뭐 PER이 100배든 200배든 관계없다. 왜냐하면 신고가를 갔다는 것은 매물이 없다는 뜻이니까 작은 매수에도 밀려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기술적으로 봐도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더존비조는 이제 ERP 업체죠. 네, ERP는 그 전사적 자원 관리입니다. 조금 이제 풀어서 설명하면은 그 기업 내에서 물류라든지 재무라든지 회계라든지 굉장히 복합한 의사결정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단순 명료하게 해주고 조금 더 시스템적으로 안정적으로 구축해주는 게 이 ERP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현대 기업은 예전과는 달라요. 굉장히 거대해지고 복잡해지고 세부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처리해줄 다른 업체를 찾게 되는 것이고 그게 이제 더존비지온의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ERP 매출은 사실 크게 안 좋았던 적은 없어요. 그래서 매년 견조하게 성장을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4분기 실적도 괜찮을 것 같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성장이 기대되고요. 역시 데이터 3법 수혜가 기대되는 부분이 있죠. 비식별 정보, 그러니까 개인 정보만 보호가 된다면 그 정보를 기업 수익에 쓸 수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그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업체가 수혜를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면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아프리카 TV라든지 통신주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수혜를 받는 건데 이 더존비지온도 ERP에 대한 엄청나게 방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뭐든 사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3법의 수혜주다 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 비즈니스 플랫폼 기반의 핀테크 사업도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핀테크 사업이 이제 신생 사업이어서 아직은 뭐 이게 큰 매출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 앞으로 성장 동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니까요. 긍정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ERP 부분의 실적이 단단하게 받쳐주는 상황에서 데이터 3법이라는 정책 수혜가 더해지고 핀테크라는 성장 동력도 더해졌죠. 그래서 지금의 신고가는 의미 있는 신고가죠. 그래서 올라갈 만한 이유가 있어서 올라왔다라고 네. 보니까 지금처럼 추세가 깨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더 간다고 보시는 것이 뭐 기술적으로도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당연히 뭐 보유를 뭐 계속 하셔야 되는 거고요. 신규 접근은 좀 고민이 되진 않아요? 그래도 뭐 짧게 본다면 또 가능도 할까요? 네, 신고가 종목은 저는 매수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달리는 말이 올라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달리는 말이 올라타는데 밑바닥을 이제 조금 짧게 잡고 가야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3% 정도 5%? 뭐 이 정도 손절가를 짧게 네네. 잡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따라잡는 매매도 저는 가능하다고는 봅니다. 근데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손절가를 잡을 수 있는 가격이 한 85,000원 정도 된다라고 보니까 뭐 요 정도 라인만 깨지 않는다면 한 95,000원 선까지 네, 네. 1차적으로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잘 가고 있는 더존비존 투자 의견 당연히 좋아요 찍을 수밖에 없어요. 내일장 탑픽을 하나 꼽아야 될 텐데 어느 쪽으로 가볼까요? 네, 그래서 이게 가격적인 부담이 가장 적으면서 모멘텀이 있는 기업으로 SK 코오롱 PI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갭으로 떠서 도지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눌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이 한 36,000원 정도인데 36,000원을 오늘 완전히 못 뚫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 번에 돌파하기보다는 눌렸다가 돌파할 것 같아요. 탑픽으로는 SKC 코오롱 PI를 제시해 드리는데 접근을 하실 때는
이제 조금 눌림 한 34,000원 정도, 네, 그 정도 구간에서 접근하시면은 뭐 타이밍상으로는 가장 괜찮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급할 거 없습니다. SKC 코롱 PI 내일장 탑픽으로 올려두되 매수 타이밍은 조금 여유 있게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AR 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